자, 203조 가산세, 가상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세충납 세법 용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가산세와 가상금 끝자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죠. 가산세, 가산금 뭐만 달라? 끝자만 다르죠. 출전은 이런 거 좋아하죠. 한 글자만 고치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산세는 반드시 거기 밑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벌로 부과하는 것을 바로 뭐라냐? 가산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개법을 배우시면 중개법에서도 여러 가지 공인중개사한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근데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과태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과태료 이런 것을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 한다, 여러분? 가산세라고 합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과태료, 과료 이런 거를 우리 세법에서는 과태료, 과료 그러지 않고 가산세랍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납세 문제들에 엄청난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 의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고와 납부가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 취득하신 분은 그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 이내에 자발적으로 본인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가산세. 너 왜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안 했니? 안 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가 되는 거죠.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그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정신고 기한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가산세 가장 중요한 면은 뭐예요, 여러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셔서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개업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세법에 따라서 특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여러분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법에서 배우시면 알겠지만은 일단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려면은 구청 가갖고 신고했죠. 개설 신고하고 그 개설 신고했다는 등록증을 받아갖고 관할 세무서 가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 사업 개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등록 불성실 가산세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면 일반 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사업자나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만약에 일반 과세사업자가 되면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받으면 그 수수료 받은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110만 원을 받으셔갖고요. 100만 원 10%는 10만 원을 더 받았고 이 10만 원은 국가세무서에다가 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받았다는 거에 증표로서 뭘 발급하는 거죠,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급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세금계산서? 그럼 여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 부가가치 10만 원 받았으면 부가가치 10만 원 받으면서 세금계산을 발급했는데 발급 안 했다? 그럼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두들겨 맞아요. 발급했다? 그럼 그 발급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돼요. 세무서에다. 학계표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 했다? 제출 불성실 가산세 또 맞아요. 제출했다? 그러면 그거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반드시 비치 기장 보존해야 돼요. 5년 동안은. 근데 5년 이내 그걸 처분했다? 그럼 또 이때는 또 가산세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자가 되면 반드시 장부를 기장했는데 장부 기장 안 했다? 장부 기장 불성실 가산세. 계속 때려라 이씨. 내 들어서 하는데 내가 이씨. 그래서 시험에 합격 안 하는 분들 계시다? 반장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가산세는 반드시 뒤에 무슨 말 나와야 돼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 의무의 불이행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벌로 부과하는 걸 뭐란다, 여러분? 가산세랍니다. 이때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다,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신고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거기 양가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신고하시오. 그런데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그러면 그 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세액, 산출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 때리냐? 20%를 때려버려요. 20%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너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왜 취득세 신고 안 했니? 그럼 그 취득세액에 대해서 20%를 바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때린다고요.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돼 신고 안 했다? 20% 가산세 부과가 돼요. 근데 나는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법을 잘 몰라서 적게 신고했어. 이게 과소신고죠. 그러면 이때는 10%예요. 과소신고세액이 10% 때리는 거죠. 얘하고 얘는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성격이 다르죠? 얘는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야. 얘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죠. 여러분이 마치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는가 못 하는가? 안 한 거하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건 같아 달라? 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특징이 차등 과세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런 말 있죠.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무슨 과세? 차등 과세. 죄질을 물어봐. 죄질. 우리 뭐 죄 저지른 사람 너는 아주 악질이야. 가중 처벌한다고 그러죠. 특히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하려고 무슨 신고하는 거야? 이중신고, 허위신고, 다운계약서. 너는 죄질이 무거운 거야. 얘는 잘 몰라서 틀린 거지만 얘는 이중계약서 썼다는 얘는 고의적으로 세법을 탄로한 거죠. 나쁜 놈. 죽어라! 그래갖고 이때는 이걸 부정한 방법일 때는 이때는 죽어라! 그래갖고 40% 때려버려요. 부정이란 말이 나오면 좋은가 나쁜가? 나쁜가 여러분. 우리 국민 드라마 있잖아. 사랑과 전쟁. 그거 저는 애청자입니다. 그거 보시면요. 아주 그 민법에 대한 이혼에 관련된 해박한 법률적 지식이 쌓이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해갖고 신고 선생님 그거 뭐 했죠? 예전에 뭐 몇 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혼의 숙려 기간이란 거 있잖아.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거 가봐야 되는데. 이혼할 때도 성급한 마음으로 이혼을 못하게 숙려 조금 생각해봐. 그래서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으면 숙려 기간은 3개월 정도. 성년의 아들이 자녀가 있거나 아예 자녀가 없으면 숙려 기간이 1개월. 그래서 1개월 후에 그래서 4주에 뵙겠습니다. 그러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숙려 기간이야. 저는 자주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숙려기간을 1개월 또는 3개월 주죠. 근데 이혼 사이가 폭력이야. 남편이 계속 폭력이야. 근데 거기다 숙려기간 제시하면 어떻게 돼? 1개월 더 맞아보시고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그럴 수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숙려기간을 특별 조치해야죠. 그런 식으로 우리 세법에도 무슨 말 나오면 부정, 그럼 무조건 몇 프로? 40%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우리 세법에서 부정한 행위의 가장 대표가 바로 뭐다 여러분? 다운계약서 등 이중계약서. 허위계약서라고도 합니다. 우리 법률상 세법에서는. 근데 계약서나 다운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업계약서도 있어요 여러분. 다운 생각하시지만 업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어차피 취득세 좀 많이 내더라도 나중에 양도세에 적게 내겠다는 얘기죠. 또 법인 등은 왜 업계약서 쓰죠? 법인들은 업계약서를 좋아합니다. 법인들은. 취득한 거잖아. 매출이 아니죠. 소위 말하는 비자금. 비자금 구성이죠. 갑자기 아저씨가 이번 달에 월급에서 얼마 빼갖고 와서 뭐 샀어. 물건. 카메라 샀어. 얼마짜린데? 그때 80만 원. 실은 디카 뭐 20만 원짜리다. 그럼 여러분한테는 80만 원짜리 산 걸로 해놓고 실은 얼마 주고 산가? 20만 원. 60만 원 어디 갔어? 인마에 복격한 거죠. 그게 바로 뭐야? 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게 바로 세법의 가장 무슨 행위다 여러분? 부정행위. 하여튼 부정이란 말 나오면 부정, 부당 그런 말은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세법은 단순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외에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 이때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계다 하루당 10,000분의 3 곱하기 납부 지연 일수를 계산해서 일수 계산 들어갑니다. 자, 5월달에 매년 5월달에 소득세 내야 되는데 갑자기 5월달에 돈이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지출 용도가 많잖아. 그러니까 5월달 세금 낼 때 갑자기 돈이 없을 수 있죠. 그 대신 뭐는 해야 돼 그래도? 신고는 해야죠.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10,000분의 3이야. 하루당 10,000분의 3. 곱하기 납부 지연 일수죠. 그러면 1년 동안 연체했다. 1년 동안 안 냈다. 365일이죠. 그러면 1년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얼마 돼? 3, 3, 9, 3, 6, 18, 3, 5, 15, 10.95%가 되나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은행에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되고 세금도 내야 돼. 근데 돈은 없어. 둘 중에 하나만 내야 돼. 세금도 내야 되고 은행에 대출금 이자도 내야 돼.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거 내셔야 돼요? 뭐부터 내야 돼? 대출금 이자부터 내야 돼. 왜냐면 얘는 안 내도 최고 몇 프로야 1년? 10.9, 11%가 안 내죠. 근데 은행의 연체 이자율은 기본이 19%야. 19%에 25%, 30% 막 나가죠? 여기다가 뭐 싸나머니 뭐 물론 이런 대부업체 거 대출 받았다? 엄청납니다 이때는. 아니 대출이 한 통화에 전화로 안 된다고요? 하면서 저희는 한 통화에 딱 전화 걸면 됩니다. 5분. 그런 거 대출건 연체되면은 이때는 엄청나게 연체율 붙죠. 이런 걸 따져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다음 페이지 나와 있죠.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이 하루당 얼마? 10,000분의 3 곱하기 거기는 뭐야 여러분? 일수 계산이네. 납부 지연 일수. 일수야 동그라미 일수. 일수 계산. 자 이번에 가산금 갈게요. 자 가산금은 여러분 뭐냐면 이 가산금이라는 것은 납세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또는 과소납부를 했을 때의 연체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산금 나와 있죠? 국세를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뭐 하지 않으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또는 과소납부를 하면 그때 부과되는 연체료 지체상금의 성격적인 걸 우리 뭐라 그러면 가산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이 말이 나오지만 가산금은 납세 고지서 등에 적힌 언제까지 납부기 요걸 잡아야 돼. 요걸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했을 때 부과되는 지체료, 연체료를 뭐라 한다 여러분? 가산금이랍니다. 자, 여러분한테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날라왔어. 재산을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더니 여기서 맨날 재산세 내려 짜증나게. 그래서 건물분 재산세가 내려왔어요. 고지서가 왔어요. 여러분한테. 그걸 7월 31일까지 내야 되는데 7월 30일까지 이때 7월 31일 날에는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못했어요. 여러분. 7월 30일까지 재산세 내세요 하고 여러분한테 뭐가 날라왔다고? 고지서가. 우리 고지서 한 달에 무지하게 많이 받잖아. 그죠 여러분? 각종 생활 공과금 고지서 많잖아. 핸드폰 요금 뭐 그럼 언제까지 내라고 뭐가 날라와요 여러분? 고지서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 날라왔을 때 그 고지서에 적힌 날에 내지 않으면 뭐가 붙어? 연체료. 붙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 하는가? 그거를 가산금 그런가 세법에서는 연체료를. 그래서 가산금이란 정의가 나와서 반드시 이걸 체킹해 두셔야 돼요. 가산금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무슨 말로 해야 돼? 납부기한이네. 여기서 납부기한은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기한이네. 납부를 하냐고 그러죠. 납부 안 했어. 그러면 너 왜 납부하라는데 왜 납부를 안 했니? 여기 대해서 뭐가 붙는가? 가산금. 무조건 체납액의 3%입니다. 체납액의 3% 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종 고지서 보면은 고지서의 박스에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있죠. 나눠지잖아. 그 납기 후 금액이 커 작어? 크죠? 거기 뭐가 붙는가? 연체료. 우리 이걸 뭐라 하는가? 가산금. 그래서 무조건 가산금 3% 붙습니다. 제 날짜 안 내면. 그 대신 여기는 일수 계산이 아니야. 무조건 3%야 그냥. 그런데 이때 이 체납액이 여기서 체납액이라는 것은 연체된 세액을 말하는 거야. 납부가 연체된 세액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체납액.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체납액이 지방세일 때는 30만 원 이상이고 국세일 때는 100만 원 이상이면 이때는 한 번 더 뭘 때리냐? 중가산금이 때려져요. 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너무 크다 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방세는 얼마 이상일 때? 30만 원 이상일 때. 국세는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원 이상일 때.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부과된다? 중가산금을 이 가산금에 한 번 더 더해서 가산합니다. 요 가산금에다 더해서 내야 돼. 중가산금은. 그래서 요 중가산금은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조건부 중첩적 규정이라 합니다. 조건부 중첩적 규정이랍니다. 규정은 선택적 규정이 있고 중첩적 규정이 있는데 중첩적 규정은 글자 그대로 중복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중첩적 규정.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하는 걸 선택적 규정. 그렇죠. 그럼 이 중가산금은 중첩적 규정이에요. 가산금 이미 몇 프로 때렸어요, 여러분? 3%. 그런데 이때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지방세 30만 원, 국세 100만 이상이면 한 번 더 요 가산금 외에 한 번 더 뭐를? 중가산금을 중복해서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체납액에 대해서 1000분의 12, 다른 말로 1.2%. 1000분의 12를 우리 100분율로 환산하면 1.2%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는 1.2%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근데 법률적 표현은 1000분의 12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0분의 12와 100분의 1.2는 같은가 다른가? 어렵죠? 1000분의 12와 100분의 1.2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야, 같은 거. 같은 건데 다만 차이점은 얘는 몇 분율 기준이고 1000분율 기준, 얘는 몇 분율? 100분율 기준이죠. 그럼 우리 세법은 소수점 표기를 싫어합니다. 1점이 이렇게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이거를 소수점 표기 안 하니까 1000분의 12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법률에서는. 그러니까 법률적 표현할 때 소수점 싫어하고요. 외래어 싫어합니다. 영어 이런 거 있죠? 그럼 영어를 다 뭘로 바꿔? 한글로 다 바꾸죠. 세법도 똑같아. 소수점 표기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소수점 표기하고자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100분의 1.2, 그러니까 1.2라는 걸 표현해야 되니까 그냥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1000분의 12. 그래서 우리 세법은 지방세는 이 1000분율 기준입니다. 1000분율. 그 다음에 여기는 연체 월수, 체납 월수.
주의할 거는 여기는 월수입니다. 월수. 월 단위로 세는 겁니다. 일 단위가 아니라. 아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 단위로 세는 거지만 얘는 월 단위로 센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이 지나갈 때마다야. 1개월이 지나갈 때마다. 그럼 1개월이 지나가지 않으면 중과상각은 없는 거죠. 단 이때 연체 월수는 무제한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60개월을 한도로 합니다. 60개월은 월 단위니까 연 단위면 몇 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 5년이죠, 5년. 세법은 아주 중요한 사후관리 기간 5년이라는 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법은 소심해갖고 뒤끝 장렬입니다. 삐져, 잘 삐져. 그래서 삐지면은 몇 년간 삐진다? 5년간 삐져. 한번 삐지면.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세법은 5년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후관리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 그러면 그 기분 나쁘가이 몇 년 가는가? 5년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체 월수를 계산할 때 몇 년까지만? 5년. 이걸 월수로 한 사람이면 60개월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가상금이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거기 중가상금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을 잘 보셔야 돼요. 체납된 뭐일 때는 국세일 때는 고지서별 세목별 세계차 얼마?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제외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건 법률적 표현이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1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을 중과상금 안 하니까 언제 때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100만 원 이상일 때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은 법률적 표현도 봐야 되지만 이상일 때 적용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야. 근데 지방세는 얼마 미만이면 30만 원 미만이면 적용을 안 하는 거고 30만 원 이상이 되면 가상금 외에 한 번은 뭘 때리는 거야? 중가상금을 때리는 거야. 자,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상금은 납부를 안 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상금 몇 프로 붙어요, 여러분? 3% 무조건 붙는가? 그 다음에 중가상금을 때릴 거냐 안 때릴 거냐는 뭘 물어봐야 돼? 체납액이 얼마예요? 물어봐야 돼. 응? 그래서 체납액이 지방세 30만 원 이상, 국세 100만 원 이상이면 한 번 더 뭘 때린다? 중가상금.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이다. 국세가 100만 원 미만이다. 그럼 이때는 중가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럼 뭐만 때리란 얘기야? 가산금만 때려라 그 얘기죠. 3%만. 세법은 다 이런가.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여러분 짜증나기 시작하죠. 아씨 적기도 짜증나고 다음 주부터 나올까 말까. 뭐 정신없어 막 적느라고. 그래 적는 거라고 맨날 숫자야. 그죠? 3%, 30만 원, 100만 원, 연체 1.2%, 60개월 다 숫자. 세법이 이게 특징이야. 다 계산이죠. 근데 주부님들은 평소에 가계부 써 안 써? 쓰는 분도 계시고 안 쓰는 분도 계시고. 그런 개념 도입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싫어하면은 자꾸 세법이 어려워져, 여러분. 선생님이 마음이 안 들더라도 세법은 좀 사랑해 주세요. 얘 알고 보면 불쌍한 애야. 민계경에 치여갖고 저 구석에 가 있잖아. 근데 이런 게 하면 참 재밌어요. 저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은행원 출신이라 그런지 저는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딱딱딱 맞았을 때 그 쾌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은행에서 결산한다 대차대접 손익계산서 뭐 참 은행은 몇십 조 몇백 조 단위로 쭉 계산하고 그게 탁탁탁탁 아구가 맞았을 때 그 쾌감은 어우.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성격이 이쪽이 좀 잘 맞나 봐요. 뭐 계산해서 따따따 두들겨서 안 맞으면 돌아버리는 거고 맞았을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성격이. 그러나 뭐 법하신 분들은 싫어하죠. 세법을. 민법 선생님한테 세법 얘기해보면 무지하게 짜증내. 민법은이나 뭐 하는 걸 좋아하는데 썰 까는 걸 좋아하죠. 여기서 썰은 뭐를 말하는가?
다수설, 통설, 소수설, 유력설, 대법원 판례 이런 거 막 법률적으로 논하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구체적이게 그 세법은 여러분 통설, 다수설 뭐 이런 거 없어. 그 주장하는 사람마다 달라지죠 학설이. 근데 우리 세법은 주장하는 사람마다 학설이 달라지는 게 없어. 학설이 달라지면 다 이 과세 금액이 다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세법은 썰이 없어. 쿨해. 재밌죠? 별로 반응은. 예. 그래서 여러분 가산금이란 의미 좀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5쪽에 보시면 여러분 원천징수란 말이 나왔네요. 원천징수. 아까 했었죠 여러분? 옆에다 적으세요. 이걸 지방세에서 뭐라 한다 여러분? 특별징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천징수는 곧 지방세에 뭐를 말한다? 특별징수. 근데 원천징수는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 소득세가 대표적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니까 뭐가 쫓아오는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자, 9번 세무공무원 옆에다 적으세요. 과세관청을 말하는 거죠. 우리와의 대항구냐. 그래서 특히 국세에서 말하는 세무공무원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세무공무원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 정보통신망. 네, 여러분 인터넷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다 인터넷, 특히 홈택스 이런 경우 다 인터넷으로 해버리죠. 옛날처럼 일일이 수기 작업하고 뭐 세무서 가서 직접 신고 납부하죠. 다 인터넷으로 다 해버렸죠. 자, 11번 밑줄 특수관계. 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세법에서 그 서로 거래 당사자가 누구지간이면 특수관계인지간의 거래면 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아니 무슨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했어? 그래서 그 특수관계의 대표 밑줄 혈적, 인척 등 대통령을 전하는 밑줄 친족관계지간의 거래를 해버렸어.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데 그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이 친족관계야. 친족은 뭐야 여러분? 혈족이나 인척. 혈족은 뭐야 여러분? 피로 맺어진 사이. 우리 집 식구들. 인척은 왼수들. 예, 뭐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그건 일단 기억하세요. 친족관계. 그 다음에 2번 임원이나 사용인의 대통령을 정하는 밑줄 경제적 연관관계. 옆에 보세요. 사장님과 종업원. 대표적인 경제적 연관관계죠. 거래를 했는데 그게 거래 당사자가 사장님과 종업원 간에 거래했대. (3번) 주주나 출자자 등 대통령의 밑줄 경영지배관계, 지분관계, 회장님, 왕회장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거래 당사자가 이러한 특수관계인의 거래는 우리 세법은 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자, 여기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3억 원에 취득을 해갖고 여러분 5억 원에 양도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 갑이 을한테. 매매했어, 매매. 갑이 을한테. 갑이 얼마 주 산 걸? 3억 주 산 걸 얼마 팔았어요? 5. 우리 부동산세법은 이 그림이 여러분이 꽉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이 그림으로 끝납니다. 저는 이 그림으로 다 설명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갑이 을한테 이 부동산을 매매했어요. 그럼 이때 갑한테 부과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너 부동산을 팔았지 않냐? 그래서 소득이 발생해서 안 했어? 했죠. 얼마 발생했어요? 2억. 너 그럼 2억 원에서 뭐 내라는 얘기야? 세금 내라 그 얘기죠.
그리고 을은 얼마 주고 샀어요? 네, 그래서 을은 얼마에 대해서 5억 원에서 뭘 내야 돼요, 여러분? 취득세를 내야 돼요. 이게 우리 부동산세법의 기본입니다. 잘 보세요. 갑은 얼마에 대해서 세금, 양도소득세 내요? 얼마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만요, 2억에 대해서. 근데 을은 얼마에 대해서 취득세 내야 돼요? 5억 원에 대해서. 이게 다른 거죠. 그럼 양도소득세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양도책을 줄이면 되죠. 양도책을 줄이는 방법 몇 가지예요? 2가지죠. 양도책을 줄이는 방법 몇 가지다고? 2가지. 뭘 줄이거나? 뭘 줄이거나? 양도가액을 줄이거나. 뭐를? 취득가액 어떻게 해야 돼? 올려버리면 되죠. 이해되세요? 근데 취득가액은 이미 과거지사죠. 지금 양도 시점에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죠.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양도가액 줄이는 거죠. 그럼 취득자도 이걸 줄여버리는 거죠. 야, 우리 실제 얼마 매매가 됐지만 5억 원에 매매했지만 과세관청에 신고할 때는 4억 원에 매매한 걸로 하자, 그 얘기죠. 이게 그 유명한 무슨 계약서야? 나무계약서죠. 그죠? 그럼 이때는 누구도 줄어들고 갑도 줄어들고 누구도 줄어들어? 을도 줄어들죠. 을은 얼마에 대해서 내면 되고 4억. 갑은 얼마에 대해서만? 1억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때는 도자와 수자가 이해관계가 어떻게 돼? 일치 맞아 떨어지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잖아. 그래? 공인중개사님 이거 우리 5억짜리 매매했지만 4억짜리 하나 써주셔. 과세관청에 4억짜리 신고할 테니까 4억짜리 하나 써주셔. 안 써주면 딴 데 간대, 임병을. 우리 공인중개사는 동네 북이다. 맨날 얻어터지고 고객한테 얻어터지고 행정관청이 얻어터지고 모든 의무는 다 누구한테 전가시켜버리고 공인중개사한테 다 전가시켜. 나중에 다 배우게 돼, 여러분. 그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매매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이 돼. 이 갑과 을이 누구라면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바로 1번에 해당하는 거죠. 무슨 관계야? 친족관. 아니 무슨 부부지간에 사고 팔았냐? 무슨 직계 준비속.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한테 내 거 사시켜 그러는 거죠. 안 사? 싸가지 없는 놈 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매매 당사자가 누구라면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의 거래가 됐다. 또는 친족관계든 특수관계다. 그럼 우리는 세법은 정상적으로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비정상이 아니야. JTBC의 비정상회도. 그거 제가 원조입니다. 정상인 건 정상이 아닌 듯한 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세법에서 그 당사자가 누구지간이면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누구지간이면 특수관계. 특수관계 중에서도 제일 좁은 게 바로 뭐야?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다른 말로 왼수. 이들 간의 거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세법은요. 이걸 매매로 인정을 안 해줘 버립니다. 무슨 이들끼리 사고 팔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는 이게 여러분 이럴 때는 징여로 추정해 버립니다. 징여세 때려버립니다. 징여세로. 징여세로 때려버리면은 이때는 갑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을이 뭘로 내야 되냐? 5억 원 전액에 대해서 징여세를 두들겨 맞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거 배워 우리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 놓치면 안 돼. 세법을 공부하는데 세법의 거래 당사자가 이러한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등의 누구지간이면 특수관계인의 거래이면 이때는 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봅니다. 비정상적. 실제 이 시험, 특수관계인의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자, 한번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나온 문제. 얼마, 한 몇 년 안 지났어.
자, 여기 A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B가 있어요. 자, 이 A는 사장님이에요. B는 종업원이에요. 자, 이들 간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럼 우리 세법은 정상적, 비정상적? 비정상적이야. 그래서 이들은 누구 지간이다? 무슨 관계이다? 특수관계이다. 그런데 시험은 요걸 물어보면 금방 여러분이 눈치챌 텐데 이걸 물어보지 않고 이와 생계 유지를 같이 하는 처 C가 있다 해놓고 이때 A와 C는 특수관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험에. 환장한다. 자, 그럼 A와 C는 특수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응? 시험에 나왔다니까 대답을 해야지. 특수관계인이다 아니다? 특수관계인입니다. S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는 누구와 같이? B와 생계 유지를 같이 하는 가족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 A의 영향을 받죠? 그러면 결론은 C도 A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C도 이해관계냐입니다. 요거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군대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이 대대장이면 처도 대대장. 남편이 중대장이면 처도 중대장. 그래서 대대장님 사모님과 중대장 사모님 만나면 누가 더 높은가? 대대장 사모님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대대장님 사모님 김장한다. 중대장 사모님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씨. 무슨 관계이냐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와서 최근에. 이런 식이죠. 똑같잖아. 그래서 부인 계급은 누구 쫓아가는가? 남편 계급 쫓아가는 거죠. 나 천만 가면 괜찮게 애들도 쫓아가죠. 회장님 아드님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죠. 사장님 자, 이제부터는 206쪽 지방세로 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방세를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좀 먼저 다루겠는데 여러분 거기 206쪽에 지방세 의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를 잘 봐주셔야 합니다. 지방세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다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인문과정이라고 해서 절대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이런 기본적 마인드를 못 잡아놓으면 나중에 해당 본 내용 들어가면 못 쫓아와요. 진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자, 그러면 결론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이 지방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를 규율 규제하는 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을 갖고 있고요. 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구조를 여러분 크게 상하 관계로 상하 수직적 이원화 관계로 안 쓰셔도 돼요. 책에 있으니까.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도로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도 있죠? 강원도, 강원도래요. 감자 먹고 살았어요. 저는 감자 싫어합니다. 도가 기본이야. 그리고 이 죄송합니다. 요거를 상급 지방자치단체로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합니다. 그리고 하급을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하관계의 수직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 밑에 뭐가 있냐? 시 또는 군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시 또는 군은 도시 기초지방자치단체 성격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이면 뭐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군. 농어촌이 아니면 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냐 군이냐는 바로 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말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도 무슨 군 그러면 아 군은 농어촌 지역을 말하는 거구나. 무슨 도 무슨 시 그러면 여기는 도시를 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구라는 여기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규정한다는데 일단 기본적 개념은 시, 군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농어촌이에요, 도시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 한번 예를 들어보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이렇게 봅시다. 이게 주소죠. 여러분 이제 또 법률 주소 명칭이 바뀌어갖고 뭐 하라고 그러는데 이때 여러분 경기도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죠. 그리고 그 밑에 경기도 성남시가 뭐가 되는 거죠? 기초지방자치단체죠. 경기도 의정부시. 그러면 여러분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고 성남시장, 의정부시장은 뭐가 되는 거야? 기초지방자치단체죠. 그러면 여러분 성남시장이 더 높은가? 경기도 도지사가 더 높은가? 아 경기도 도지사가 더 높죠. 여기는 광역단체인데. 그런데 이때 일반 시의 구는 지방자치단체다 아니다? 아닙니다. 분당구 구청장은 선거직이야 임명직이야? 임명직이죠. 선거는 어디까지? 성남시장까지만이죠. 우리 지방자치에 의회 선거하잖아.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정부시 계신 분이다. 의정부시 계시면 경기도 도지사와 누구를? 의정부 시장까지만 선거직이죠. 그래서 일반 시구는 지방자치단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직적 이원화 외에 우리나라는 또 수평적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동급의 광역자치단체인 게 바로 우리 서울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제 어디 갔다 왔어요? 광역시 갔다 왔죠. 서울특별시장도 도지사와 동급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인천특별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어디 갔다 왔어요? 광역시 갔다 왔죠. 광주, 광역시 그러죠. 광주, 광역시라고 하죠. 광주시 그러면 경기도 광주시가 돼버리는 거죠. 광주가 두 군데 있잖아. 경기도 광주도 있고 전라도 광주도 있고. 그래서 여기 도지사나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여러분 상급, 하급, 상급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죠. 레벨이 같은가 다른가? 같은가.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이나 인천광역시장이나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슨 동이에요? 상계동.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뭐가 되는 거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죠. 그 다음에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죠. 아까 여기는 아니었죠.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데 특별시구는 지방자치단체야. 이해되세요? 일반 시의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만 어디에서 특별시나 광역시구는 뭐라는 얘기야?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죠.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슨 동이죠? 자, 그냥 부평동 그럽시다. 그러면 이때 인천광역시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천광역시 뭐는? 부평구는 뭐가 되는가? 기초지방자치죠. 그래서 요때에 특별시나 광역시구는 뭐다? 기초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일반시의 구는 지방자치단체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시의 구와 특별시, 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구를 구분해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지방자치인 구를 말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뭐를 말하는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시나 광역시 구야. 그러면 성남시장이나 노원구청장이나 부평구청장은 같은 동급의 레벨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얘기죠. 성남시장 하실래요? 송파구청장, 강남구청장 하실래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권리입니다.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자, 시장 하나 하시죠? 환장한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문한테 성남시장 나가실래요? 강남구 시장 나가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갈래? 왜? 왜 성남시장 안 하고 강남구 시장 할까? 강남구청장. 응? 그 돈이 유명하다 그러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일반시 또는 구까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고 일반시의 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만 어디에? 특별시나 광역시 구는 뭐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누구와 똑같다? 시장, 군수와 동급의 기초지방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시장 같은 경우 임명직인데 그건 일로 가면 돼요. 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제주도 있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지방세는요.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요. 이렇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로 크게 대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와 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세와 누가? 시장, 군수 또는 누가?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 재산세. 개념 잡으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세를 냈어. 그러면 그 취득세는 누가 먹어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부동산 취득해서 취득세 냈어. 그 취득세 누가 먹어라? 경기도 도지사가 먹으라는 얘기예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다. 누가 먹어라? 서울특별시장이 먹어라. 이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다. 취득세 누가 먹어라? 인천광역시장이 먹으라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자, 재산세예요. 재산세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재산세 누가 먹는가? 성남시장이 먹어라. 기초지방자치단체 먹으라는 얘기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재산세는 누가 먹어라? 노원구청장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재산세 누가 먹어라? 부평구 구청장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에 따라서 누가 먹을 건지가 딱 결정돼 있어요. 법에. 그게 바로 여러분 207쪽에 나와 있죠. 박스 맨 밑에. 그래서 우리 지방세법은 여러분 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 부과하거나 구청장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요 도세나 시군세를 준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네. 등록면허세는 거기 보세요. 등록면허세. 도일 때는 어디가 있죠, 여러분? 어디가 있어? 도세로 가 있죠. 근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갑시다. 어디로 가 있어요? 구로 가 있죠. 예, 그래서 요 등록면허세는 걸치고 있어. 어떻게 걸치고 있냐? 예, 도세 또는 구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등록면허세는 도세 또는 구세야. 환장한다 얘는.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누가 먹어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등록면허세 누가 먹어라? 도지사가 먹어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대한 등록면허세 누가 먹어라? 노원구 구청장이 먹어라. 이해하시겠어요? 요거 의미? 예. 근데 지방소득세는 이와 반대로 돼 있어요. 얘는 특별시세, 특강시세 또는 시군세로 돼 있어요. 환장하네. 그래서 요 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세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이야, 짬뽕. 대부분의 지방세는 광역이면 광역, 기초면 기초인데 요 두 놈은 광역과 기초가 짬뽕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다 포인트를 둬야 돼.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얘와 반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두 놈을 다 외울 필요가 없죠. 반대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예요. 자, 그 다음에 208쪽부터는 여러분 지방세 기본법에 대한 법률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도 있고요. 국세 쪽에서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거 살짝 보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213쪽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하나하나씩 기본 단계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제가 체계들 만들었어요. 이 체계도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보충 보완 정리가 되면 여러분은 우리 부동산 세법에 대한 전면적인 기본적인 구조를 다 잡아냈어요. 이거 제가 한 땀 한 땀 수놓아 그린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진짜 이거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충 정리하시면은 나름대로 서브노트라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첫 수업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도 저한테 좀 맞춰야 되고, 저도 또 여러분한테 맞춰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좀 더 익숙해지고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첫 수업 시간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